오늘 그 발제를 맡아주신 박순규 영남 문화재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영남문화재연구원의 박선중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홍일화 국회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 제가 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시 영광입니다.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우리 지역의 팔거산성과 고암동 고봉군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예,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오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자료집을 좀 편하실 때 보시고 저는 PPT 자료를 통해서 사진과 함께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암동 고봉군과 팔거산성의 복원과 활용 방향 이렇게 정했습니다. 크게 봐서 오늘 함지산 대한 전체적인 틀의 속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경상남도 합천 옥정 고봉군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발굴, 한 10년 정도 발굴해서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고, 그리고 이 고봉군 바로 아래는 합천 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우리가 사는 이 고암동 고봉군의 모습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 그 가을에 유적 보호 활동 차원에서 이게 고봉군에 있는 잔가지들만 조금 자르고 플랜카드 하나 달아서 좀 같이 다 참여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고분이 여기 고암동에 한 150개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고분이 한 150개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저기 합천 옥정 고분군 약간 30개 정도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용에서 이야기를 제 경험을 넣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곡, 8곡 여러분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아직 8곡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해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7곡에 대한 의미도 정확하게 아는 분도 있지만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7곡 지역, 금호강부터 쭉 뻗어 올라가는 팔거천 좌우에 그리고 함지산을 둘러싸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은 팔거와 칠곡, 즉 우리가 이 삼국시대부터 고려 때까지는 아마 이 팔거라는 이름이 쭉 쓰여지다가 아마 조선 후기 때 칠곡도 호구가 만들어지면서 칠곡이라는 이름이 쓰인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이야기 나중에 이종훈 회장님께서 좀 더 보완 설명이 계시겠나 싶습니다. 오늘 앞서 그 축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역사를 알지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칠곡에 그럼 여러분들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지역에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역사도 있고 문화유산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모든 그 지역에 다 그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칠곡에 짧게 칠곡의 크게 본 역사는 어떠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함지산 주변에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신석기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서변동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천동, 바로 동천동 화성아파트 그 자리 옆입니다. 여기에 청동기 시대 마을들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게 전부 다 청동기 시대 때 그 논밭들 있던 지역이고요. 뒤쪽에 이렇게 마을이 있습니다.
이 앞쪽에 이 부분이 청동시대 그 하천입니다. 그 당시에 팔거천입니다. 이 지금 보는 앞에 이게 청동시대 때의 그 하천이고, 뒤쪽 이 부분이 삼국시대의 하천입니다. 하고 현재 이게 오늘날의 팔거천입니다. 이렇게 우리 팔거천 주위에는 많은 그 유로의 변경이 있습니다. 이게 청동시대 모습인데, 이러한 마을이 팔거천 저 위에 봉암동에서부터 마지막 매천동, 팔달동까지 쭉 이어져서 아마 대구에서 청동기 시대 때에는 서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쟁쟁한 그런 고장이었습니다. 이게 서변동입니다. 서변동 지금 그 동서변 지구에서 신석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구에서 서변동 유적 그 신석기의 비산물 초기를 발굴한 다음에 대구에서 이것을 기념해서 대구의 역사를 5,000년까지 올렸다고 해서 국립대구박물관에서 대구 5,000년 전이라는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 금호강변에 있는 그 팔달동 유적입니다. 팔달동 유적이 개발되기 전의 이 모습입니다. 지금 저 시내 쪽에서 바라보는 팔달동 유적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초기 철기 시대로부터 원삼국 시대에 주요한 유적이고, 모든 연구자들이 이 팔달동 유적을 모르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연구입니다. 역시 대구의 이 시기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자료를 잘 보여주는 것이, 지금은 아파트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지고 나머지 주변에 많은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삼국시대 돌아와서 우리 지역에 고암동 고문과 팔거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암동 고문은 현재 이쪽에서부터 쭉 돌아가면서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런 한 150개 정도가 있고요. 이 정상부에 좀 도면에 보이는 이런 팔거산성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고려 조선시대 들어와서 칠곡은 여기 칠곡지도 1872년도에 만든 칠곡지도에서 보듯이 칠곡은 크게 여기 왼쪽에는 전부 다 가산산성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가산바위입니다. 가산산성이 원래 칠곡 도보의 원자리였다가 현재 이 자리 향교 주변이 즉 구수산에서 남악산을 둘러싸는 이 지역이 조선시대에 모든 시설이 다시 들어옵니다. 즉 여기에 경상감령도 잠시 있었고요. 칠곡 도보의 그런 자리,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부분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고암동 고문군과 팔거산성을 한번 잠시 알아보시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복원하고 또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고문군의 능선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산처럼 보이죠? 이게 고문군의 능선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학생들 데리고 답사를 하면서 그 모습입니다. 예, 고암동 고문과 팔거산성은 이 아래쪽에 지금 현재 함지고등학교 바로 옆에 아주 가깝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아침에 그냥 조깅 갈 수 있는 그런 데 고암동 고문군이 위치하고 있고, 한 20분 올라가면은 팔거산성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 두 유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중앙에 있는 많은 유적들은 현재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를 해서 아주 어느 지역보다도 칠곡 지역에 대단히 많은 고고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연구가 주목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고암동 고문은 지금 이게 옛날 지도입니다만은 이 자리가 지금 함지고등학교 자리입니다. 함지고등학교 바로 옆에 이렇게 이 계곡 좌우로 지금 고문군이 있고, 고문군이 쭉 팔거산까지 이어져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과거에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1978년도에 56호분을 발굴하면서 임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내년에 지표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이 정확한 위치나 규모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세히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까 봤던 그 고암동 고문군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이 산에 고문군들이 있고 반대쪽 능선이 있고 요게 쭉 이어져서 팔거산성 아래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남대 박물관에 발굴했던 것은 56호분이 요 계곡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문군이 당시에 이 유적의 대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일부의 하나입니다. 요 앞에 여기 아마 구화사라는 조그만 절이 있고요. 이 지역이 현재 도시계획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아주 유효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암동 고분군 56호분 발굴 전경입니다. 여기 고분은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고분 만들면 석곽을 만들고 그 위에 봉토를 얹지 않는 거죠. 7곡 고암동 고분군은 봉토가 아니고 봉석입니다. 이 산에는 흙이 적어서 그런지 산에 돌을 깬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즉 돌을 깨서 그 석곽 위에다가 사하고 있는 적석을 해놓은 흙을 신라의 경주에 있는 그런 적석 목광은 또 다른 그런 봉석이 되어 있는 이런 이 보면 전부 돌로 덮였습니다. 신라의 적석 목광은 이 돌이 무너지기 때문에 도굴이 안 되는데 고암동굴은 요 밑에 이제 개석이 있는 석곽이 있습니다. 이 꼴을 찾아서 전부 도굴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굴되었던 부분입니다. 안에 석곽이 있고 상부에 봉석이 있고 이런 구조고 출토된 유물들은 대개 5세기대의 신라투기의 그릇자인데 완전히 신라화가 100% 이루어진 시기 전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칠곡에 신라와 관계를 가졌던 새로운 팔거의 정치체가 유지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 가면 볼 수 있는 고분군 항기의 부분입니다. 구령 정상에는 좀 큰 게 있고 비탈에는 조금 작은 것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뭐 생각하시듯이 도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빈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 데리고 많이 올라갑니다. 일부러 놔두고 있습니다. 이 교육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기 이 그림이 뭐 같습니까? 그냥 산 같죠? 이게 볼록볼록 다 고분입니다. 이게 고분인데 우리가 지금 고분 위에 등산하고 있습니다. 고분 위에 평행봉도 있고 고분 위에 벤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은 지금도 일하면서 고분 옆을 잘라갖고 길 내놓고 이렇습니다. 왜? 고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뒤엎습니다. 고분이라고 알고 했으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거산성입니다. 팔거산성은 1998년도에 대구대학교 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해서 현재 대충의 동문지, 수구지, 치 등의 것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구청에서는 아마 오늘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그 보고서에 실려 있는데 당시 아마 북구청의 재정사항 등등에서 추가적인 그런 진행이 못 되었습니다. 현재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 중앙에 많은 이 공동묘지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시면 여러분들은 어디가 성인지 어디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그 이야기입니다. 한 15년 전에 이 그림 성벽 좀 같으시죠? 자세히 보면 성벽 같습니다. 그죠? 성벽이 맞습니다. 맞고 잘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것은 올 여름 때의 사진입니다. 올 여름에 칠곡지역 역사 모임 선생님들이 모시고 저희들이 유적 탐험대를 하는 과정에서 쭉 가면서 성벽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등산로지 성벽이라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역시 그 칠곡을 한목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팔거산성 성벽의 모습입니다. 여기 학생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우리 지역의 유적이 어떠한 거냐 하는 것을 조사하던 때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주 것이 팔거산성과 고암동 고분군을 복원하는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시작이 반이니까 오늘 벌써 반을 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 이 말은 누대로 우리 선조들이 서온 이야기입니다. 시작이 반인데 결국 오늘 이런 시작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성공적인 그런 복원과 활용 사례가 지금까지 없느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아파트 짓기 바빠서 그걸 못했을 뿐이지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시는 조금 약이 오르시겠지만 조금 너무 민감하게 받으시지 말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타이틀에 들어있는 사진은 왼쪽은 고령 지산동 고문군 일제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현재의 고령 지산동 고문군 한 수년 전의 사진입니다. 복원돼서 현재는 그 고령군에서 왕의 길 탐사를 하게 되면 뭐 수천 명이 여기에 올라가죠. 1년 내내 보면은 엄청난 인구가 고령을 찾아오게 되는 그 기반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고령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 현장은 제가 있는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0년 전에 발굴한 곳입니다. 지금 이 현장이 지금은 가는 이런 현장이 없습니다. 고령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왕릉 전시관 부지에 대한 발굴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짓기 위해서 만들었던 발굴이고 그 왼쪽에 다시 새로운 발굴해서 대가야 박물관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발굴해서 계속 정비를 해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령을 찾아옵니다. 고령에 오신 분들 그냥 보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령에 딸기 많습니다. 오는 분마다 딸기 한 상씩 다 가져갑니다. 딸기는 가져갑니까? 밥도 먹고 가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고령군은 이 반대쪽에 대가야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체험학습도 하고 거기에 하룻밤 잘 수 있는 그런 펜션 같은 것도 만들어서 1년 내내 거기에 줄 서야 되는 자리입니다. 줄을 서야 숙박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세미나를 할 수 있고 그런 자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이 산 정상에 있는 고령 그 대가야 고분들의 고군입니다. 지난 근자에는 이제 이 고분 위에 팔거산성과 똑같이 지산동 고분군 위에는 주산성이라는 산성이 또 있습니다. 똑같이 주산성을 발굴해서 지금 복원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좋은 선례로서 한번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뭐 경상남도 합천 옥정고분군입니다. 제가 이 사진은 제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30년 전에 발굴했던 곳이고 10년 동안 제가 이 청춘을 이렇게 바쳐서 발굴해서 지금은 이 당시에는 여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황강변에 있는 산속에 그냥 그 고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1차 발굴하고 이 정도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사적 326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합천에서 돈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발굴하고 정비하는 데는 제일 초기에 저희 대학박물관에서 1,000만 원을 지원했고 그 당시에 1,000만 원이 요 정도 한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좋은 자료가 나오고 뭐 지역에서 노력하고 해서 엄청난 돈이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유물들이 나왔죠. 나오고 여기에 바로 고분군 바로 아래에 이런 합천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합천 박물관에는 전시, 교육,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가 볼 때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고암동 고분군 오늘 팔거산성입니다. 팔거산성은 대구 기념물 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보기 드문 이 팔거산성의 그 위용입니다. 더불어 인접해 있는 가산산성과 연결해 볼 때 우리 7고고의 있던 지리적인 어떤 장점 이것을 팔거산성에 잘 반영하고 있는데 그 팔거산성 못지않게 이 고암동 고분군은 한세대입니다. 항상 한세대입니다. 대구의 달성과 내당동 비산동의 달성 고분군, 화원의 성산리 고분군과 화원 토성 이렇게 다 연결돼서 하나 세대인데 결국은 이 팔거산성하고 고암동 고분군은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칠곡에는 산성과 고분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 마을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칠곡 이지구에서. 자, 왼쪽이 우리 그 고암동 고분군이죠. 아직 그저 비지정 문화재로서 고암동 고분 저희들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저희들이 데리고 가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가서 구경하고 옵니다. 오른쪽이 뭡니까? 사적 260요 대구 불로동 고분군입니다. 왜 불로동 고분군은 약 한 200여 개가 있는데 이 지정돼서 국가 사적으로 돼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고암동 고분은 왜 그럴까요? 뭐 당시 여기에 힘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역사적 뿌리를 되짚어 보면은 그럴 만한 사정은 아닙니다. 역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구에 있는 대규모 고분군을 제가 4개만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좀 보시면 제일 먼저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구 불로동 고분군 사적 260요. 이것은 옛날 경산 장산현에 소속되었던 고분군입니다. 금호강 동쪽에 있으니까 대구로 옛날에 안 찾는 거죠. 경산현 소속입니다. 여기에 발굴을 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구 동구하고 대구 광역시에서 거기 전시활 진단 등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약간 좀 지지부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폐교된 해안초등학교를 활용한다든가 하면은 불로동 고분군도 지금보다 훨씬 갈 수 있지 싶은데 동구에서도 역시 아직 조금 그런 부분에 감각이 늦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불로동 고분군의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문화재 배우기 체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7호 학생들을 제가 불로동 고분군에 데려갑니다. 왜 데려가는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 고암동 고분군과 팔거산성 오전에 보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저게 복무동 유적하고 이 불로동 갑니다. 그래서 애들은 약을 올립니다. 왜 그 동네에 있는데 이 동네에 대해 잘 나왔을까? 그럼 애들이 잘 모르죠. 처음에는 그냥 그럼 갑자기 한 내중에 오후 좀 돼서 여기 갖다 내려오면은 실뿔난 놈들이 있어요. 와, 우리 동네에는 그 아까 그 보니 도굴도 많이 돼 있고 걸어가는데 풀도 벌레도 쏘고 온 다리에 붉은데 이거 놓기네 꽃도 있고 이 박스가루 길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우리 젊은 우리 치옥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걸 스스로 좀 느끼자. 그래서 팔거산까지 올라가면 중학생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서 합니다. 한 장의 사진을 찍으러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여러 지역의 학생들도 저는 고암동 고분군에 데리고 옵니다. 치국에 이런 게 있다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화원 성산리 고분군입니다. 여기에 경북대 박물관에서 발굴하고 있는 화원 성산리 고분군도 있습니다. 여기는 규모는 고암동 고분군은 적습니다. 여기 대구의 중심이라고 하는 달성이죠. 달성이 옆에 있는 이 빨갛게 표시된 것이 달성 고분군 또는 내당 비산동 고분군입니다. 지금 대구 박물관에서 달성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있듯이 이게 일제시대 때 이 고분을 다 걷어서 서문시장 앞에 그 못을 메웠습니다. 메워서 지금의 서문시장이 그 앞에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아픈 역사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이 대구의 중심부 여기입니다. 여기 발굴하던 모습이고요. 당시에 봉군이 막 파냈습니다. 여기 돌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 얼마나 매우 좋습니까? 토목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때 유물이 나오고 해서 조선 총독부에서 일부 조사를 해서 그 유물들이 대구 박물관에 이제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고암동 고분군과 팔거산 등에 대한 또 한번 알아봤고 또 우리보다 먼저 이것을 활용해서 성공적인 것을 했던 고령 지산동이라든가 합천 옥정 고분군이라든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수성구에 있는 노변동 사지단이라든가 이런 여러 곳에 제가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하고 보존하자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존해서 그게 그냥 보존해 놓으면 짠디밭인데 어떻게 하면 그것도 잘 활용해서 할 거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암동 고분군 팔거산성을 어떻게 복원할 거냐. 복원이라는 이름 자체라는 것은 일단은 조사가 잘 돼야 합니다. 조사가 돼야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하는 걸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원래에 맞게 보존 정비를 하고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조사와 보존 정비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걸 봅니다. 제가 자료 속에 있습니다. 자료 속에 저는 이 지역을 이제 팔거산성과 고암동 고분군을 비롯한 함지산 전체를 둘러싸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엮어서 역사유적 공원으로 조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팔거 역사문화관이라는 것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박물관을 만들 생각은 저는 제가한테 여기에 대한 자문을 놓았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이 산장처럼 이 유적을 잘 볼 수 있고 유적을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관리해 줄 수 있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정도의 체험형 학습관 또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은 이미 우리 선진적인 일본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잘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저희들도 이게 지금 이것도 불로동 공부입니다. 학생들 데리고 이 속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더 쾌적하게 그 다음에 여기 가족들이 쉽게 가서 올라가서 힐링과 그 다음에 등산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그 다음에 내 지역에 대한 역사도 알고 자긍심도 가지고 정체성도 찾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었으면 좋겠지 않겠는가. 즉 이런 거창한 박물관을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칠곡이 25만 인구가 사는 곳인데 거기에 걸맞는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할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홍일학 의원님께서 이러한 자리를 만들고 또 우리 지역에 이것을 새롭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환기를 시켜주고 시작의 끈을 당긴 것에 대해서 지금 모든 분들이 한번 새롭게 생각하고 저는 더구나 여기에서 이런 내용에 제가 아주 급하게 이 자료를 만들어서 좀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은 조금 더 이 세부적인 기획을 좀 더 했겠습니다만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제가 짧게 써놨습니다.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앞으로 추진을 한다면은 많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제공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한번 더 읽어봐 주시고요. 어쨌든 팔거사등과 구암동고 부문이 실제의 가치만큼 인정되어서 이것이 잘 조사되고 또 과하지 않은 선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서 앞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저희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네. 발제를 받아주신 박순규 의원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홍일학 국회의원님의 사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원장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님들 이렇게 뵈니까 고맙고, 기자님 오셔서 고맙고, 따로 소개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아까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인사 말씀 드리면서, 아파트 값 얘기를 드리니까, 혹시 생뚱맞게 왜 아파트 값 얘기를 하냐고 했는데, 이런 유적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지역 주민들이 경제도 어렵고 힘드는데 그걸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아파트 값도 안 떨어지고 지역이 잘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좀 걸쳐 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팔거 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의미가 사실은 지금 제가 한 2년 전부터 칠곡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1년 반 전인가 서배운 팔군신문 사장이 저한테 이태원 선생의 객사라는 책이 2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툭 던져주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던져주는데 제가 가서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서 그게 이제 최근 근대의 역사 속에 있는 건데 그 내용들이 옛날로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역사가 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사로 제 집안에 이렇게 역사적인 그것들이 많았는데 잘 지키지를 못해서 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걸 잘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래 고민하다가 이런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다시 이제 우리 회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첫
1500년 동안 역사 속에 묻혀가 있던 발거산성과 고암동 고분군을 사료적 가치와 복원의 당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주신 홍일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그 발거산성과 고암동 고분군의 조사 정비 활용 방안을 자세히 제안해 주신 박성규 원장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박성규 원장님이 발표했는 것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발거 역사 문화관 건립 제안입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돈이 좀 들고 하겠지만은 사실상 제가 칠곡에로 이사를 와서 보니까 1981년도 직할실업 편입되고 난 뒤에 대구 전체적인 입장에 봤을 때 칠곡은 다소 소외됐던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소외된 지역 주민의 사기 악량을 위해서도 발거 역사문화관 건립은 시나 구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고 홍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시관은 단순히 이제 구암동 고분이나 팔거산성에서 출토된 유물뿐만 아니라 앞서 박 원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이 동천동 유적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우물터가 발견되고 또 태전동에서는 절국공이가 출토되어가지고 우리 음식 문화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고 또한 태전동 유물은 우리나라 철기시대의 문화를 대표한다는 팔달동 유적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발굴하면서 이 고장에 있지 않고 전부 경북대학박물관이나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되찾든지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전시에서 포함돼가지고 주민들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심어주면 좋겠나 이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팔거 역사문화연구회도 창립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칠곡 도호부 관할 복원을 대해서 시에 안을 제출해가지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문화재청 보존정책관 이제 김철주 전문위원께서 이런 역사 유물을 발굴하면서 이때까지 문화재청이나 그 다음에 시나 그 다음에 구청에 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또 문화재 복원 사업도 가능하다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 팔거 역사문화연구회가 칠곡 도호부 관할 복원을 이제 시나 국비나 시비 도움 없이 가칭 칠곡 사지구 택지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을 부담하도록 제안해가지고 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화재 복원 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새로운 참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겠나 이런 점에서 빨리 좀 그렇지만은 역시 이제 행정적인 지원이 끊임없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시정부나 그 다음에 구청에서 좀 협조가 계속해서 진행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팔거산성과 고암동 고분이 있는 산 이름이 이제 우리가 지도에는 보면 함지산으로 되어 있고 우리 주제에서도 함지산 세로 보기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함지산은 사실상 지도상의 이름일 뿐이고 사실상 많은 시민들은 반티산이라고 이제 알려져 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반티라는 말은 경상도 이제 방언으로서 우리가 엿방티라든지 그 다음에 묵방티라든지 이렇게 그런 이제 음식물을 담고 있는 용기에서 따오는데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이제 표기하면서 그것이 이제 함지산으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산 이름하고 이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하고 이제 계기대가 있다. 이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비해서 옛날 이제 그 문서에 보면은 동모산이라고도 했습니다. 홀로 독자, 어머니 모자, 어미 모자 해가 동모산이 할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신정동 서지성남이 16세기에 나왔는데, 자,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그때부터 팔거산에 있는 산성이라 해가지고 팔거산성이라 하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곡동 사람들은 각 관자 이제 그 중리자를 써가지고 관리산으로도 부르고, 일제는 이 지역을 또 청량하면서 볼관자 들야자 내산을 써가지고 관야산이라고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게 부르는데, 만약에 팔거산성이 복원되면은 이것을 그 산성하고 같이 팔거산으로 고쳐 부르는 게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논지하고는 다소 벗어났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칠곡이 더 이제 풍요로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팔거천에 대한 이제 그 정비입니다.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팔거천에서 수달을 봤습니다. 보신 분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수달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서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만 사는 동물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22만 시민들이 살고 있는 팔거천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좋은 경사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것이 이제 1차 팔거천 정비 사업이 끝나고 물이 맑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 이왕이면은 이 팔거천을 대해서 이제 유지수가 지금 다소 부족한데 유지수를 더 늘리고, 옛날에는 또 동맹에서 시작해가지고 금호강까지 팔거천에 숲이 있어가지고 팔거숲이라고 하는 숲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이제 숲을 조성하기는 이어서 조성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군데 여유 공간이 있는 데는 숲을 더 이제 좀 보강하고, 이래서 이제 생태적으로도 또 건강할 뿐만 아니고, 또한 팔거천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몇 감던 곳이고 이런 추억이 서린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자료에 보면은 이태원 선생님 소설에 대해서 홍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소설에도 등장할 뿐만 아니고 우리 그 깃발로 유명한 유치한 시인, 그 다음에 이제 전상열 시인,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구 지역 이칠곡 출신의 소설가 최고식 같은 분들이 거기 여름이면 거기 모여가지고 천력을 즐겼다는 이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강으로 이렇게 좀 가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좀 참고로 이제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팔거천을 이제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팔거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제가 보니까 2006년도에 평가를 하면서 새롭게 복원을 하고 이렇게 생태공원을 조성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10년 만에 새롭게 한번 평가해볼,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평가해볼 필요가 있고, 또 사무선 새롭게 절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도 있을 수 있어 한번 다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함지산과 팔거천 이런 것을 잘 바라보고 새롭게 주민들이 삶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복원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신 걸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김철주 전문위원님 이렇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일단은 저는 복원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해달라고 해서 일단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어쨌든 문화재청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문화재청에서 관심을 여기에 좀 가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했고요. 일단 지역에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런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문화재청에 있은 지 한 5년 정도 되는데 한 2번째 정도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국가 지정이 돼 있는 문화재야 제가 뭐 수시로 전국을 돌아다니긴 하지만 지역에서 앞으로 문화재를 만들고 갖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사례는 지금 제가 2번째인 것 같아서 저도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보시면 지역에서 사실 마음만 급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떻게 문화재로 그럼 만들어 나가고 갖고 나갈까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고민이 없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원래 이제 원제에서 쓰신 거를 보면 다행스럽게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이제 다루고 계시는데 단지 그 기본적인 내용에서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만약에 토론을 드린다고 하면 조금 주의해야 될 점들을 사실 토론으로 좀 써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고분군 내지는 산성 같은 경우에 발굴을 사실 해야 됩니다. 물론 고분군 같은 경우에 지금 비지정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지방에 시도 기념물 내지는 뭐 향토 자료라든가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문화재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상태가 되면 일단은 어떤 형태든 일단 발굴을 해서 이게 어떤 의미와 이 지역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사실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발굴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그 유적을 가지고 누구나 다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누구나 다 하는 걸로 접근을 해서는 주목을 받지는 못하겠죠. 그렇다면 이게 처음부터 발굴할 때 목적을 좀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복원을 하기 위해서 발굴을 하는 건지 단순히 그냥 그 내용만 파악하기 위해서 발굴을 하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사실 발굴 내용과 발굴을 할 장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특히 성곽 같은 경우에 저는 뭐 팔거산성 중심으로 해서 사실 썼는데 고분군도 뭐 똑같습니다. 어떻게 정비를 할지를 사실은 구상을 해놓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디를 발굴을 해야 정비될 때 이런 모습이 나오겠다 라고 하는 걸 추정해서 해야지 기껏 발굴하고 났더니 정비할 때는 저희가 다른 장소가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사실 예산이라는 게 확보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발굴 조사를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떤 정비 내지는 활용, 복원을 염두에 두고 할 때 그 포인트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것들을 좀 처음에 발굴 그냥 막 하지 말고 고심을 좀 하고 발굴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일단 첫 번째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굴 조사를 할 때 조금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 산성, 그러니까 성곽이라고 하면 성곽의 채성부 중심으로 사실 발굴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성곽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부가 사실 채성부이긴 한데 높게 올라가 있는 걸 돌로 쌓거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토속 혼축이라고 하니까 거의 흙 이제 더미 중심으로 해서 발굴이 시작하게 되는데 나중에 정비하거나 사람들에게 좀 설명을 할 때 부족한 게 뭐냐면 사실 성곽이라는 게 국방시설이잖아요. 근데 국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꼭 방어하는 채성부만 가지고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특히 뭐 칠곡의 가산산성 같은 경우엔 아까 칠곡 대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산상도 지금 채성부 중심으로 문화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지자체에서 지금 돈을 내서 그 예전에 있던 관아터까지 이제 같이 지금은 발굴을 하고 있지만 그게 뭐냐면 나중에 채성부만 발굴이 돼서 정비를 딱 하게 되면 오시는 분들은 아 성곽이 있네 정도까지는 느끼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과연 이게 어떤 위상을 갖고 있지? 라고 하는 것까지는 사실 좀 느끼기가 어려우세요. 근데 그러면 발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국방시설로서 중요한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안에 시설들이 채성부뿐만 아니라 문지뿐만 아니라 어떤 관아의 시설, 예를 들어서 대도호부 관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같이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발굴은 대부분 채성부하고 문지하다가 예산 떨어지면 거기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놓고 결국은 정비도 지금 밝혀진 게 그쪽밖에 없기 때문에 채성부만 그러니까 정비하다가 복원하다가 끝나는 경우고 와서 보시는 분들은 결국은 그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가진 값어치라든가 의미는 잘 모르시고 채성부
그 둘레 따라서 그냥 등산만 하다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할 때 특히 성곽 같은 경우는 최성구만 눈에 잘 띄니까 거기만 하지 말고 그 안에 건물집, 그러니까 관아, 대부분 이제 관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시설이 세트가 돼서 발굴이 되고 보건정비가 돼야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었고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보건정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좀 두 번째 좀 써놨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지만 그 문화재를 하는, 저 같은 문화재 하는 사람과 일반적으로 시민과 주민들은 사실 조금 이게 격리가 돼 있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한다라고 서로 이제 느끼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나 주민들 의식이 높아져서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어디 예를 들어서 팔도 선생이 만약에 발굴을 한다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바로 알고 저기, 그러니까 발굴하는지 몰랐으면 왜 땅을 파는 거야? 왜 저기를 훼손을 하지? 이런 식으로 의식을 요즘엔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지역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도 있고 지역에서 뭐 어떤 행위를 하니까 다 관심을 가지는 건 맞으신데, 거꾸로 조금 예전에 우리 문화재 쪽에서 잘못했던 것들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이런 것들을 같이 향유하고 공유하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같이 나눌 겁니다 라고 하는 설명이 사실 예전에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써놓은 내용은 뭐냐면, 발굴조사를 할 때 국민들과 주민들과 그 같이 그 발굴하는 과정을 같이 즐기고 나누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굴 현장을 좀 공개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지역 주민들이 관심 있게 가서 보고 참견도 하시고 어디 가서 얘기도 하시고 하게 되면 그 문화재가 발굴이 끝나고 복원 정비가 될 때는 이미 많은 지역 주민들이 팔거산장이 복원되고 정비된 사실을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일부러 찾아가실 거고 외부 사람에게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나중에 활용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그 얘기를 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지역이나 이 문화 쪽에 사실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투자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투자라는 게 당해문화재의 어떤 보건정비를 해서 돈을 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사람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전국의 문화재 지정을 하러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뭐 시도문화재에서 보통 이제 국가사적으로 이제 승격을 시키려고 이제 지역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국가사적으로 승격이 돼야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원도 하고 정비도 하고 전시관도 짓고 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적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 노력이 그럼 어디에 집중이 돼야 그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성과를 얻어낼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발굴조사나 그 학술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국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학예사, 아주 고정된 말뚝으로 그 지역의 문화재를 계속 다루는 사람이 있죠. 그분들은 이제 학예사라고 부르는데요. 학예사가 오랜 동안 이 지역의 문화재를 주민들이랑 소통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정비도 하고 중앙정부랑 또 소통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얘기도 하고 할 때 통할 수 있는 사실 창구가 그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그냥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그 기술직 분들의 담당자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뚝의 학예사가 한 분 딱 계시면 그분이 오랫동안 이 지역의 문화재,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랑 소통하는 창구가 돼서 아마 중앙정부도 오랫동안 제가 지정하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지역에 딱 그 문화재를 관리하고 계시는 학예사가 딱 계시면 이미 저희랑 친분관계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어떻고 지역의 문화재에 뭐에 관심이 있고, 그럼 저희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 지역을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저쪽에서 열정을 계속 그 학예사가 중앙정부에 전달을 하고 그 열정을 우리가 사서 가능하면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나쁘게 보자면 나쁘게 보고 좋게 보자면 좋게 보는 건데요.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력을 한 사람 정도는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써놨고요. 다섯 번째는 그 정비 기법의 검토라고 이제 써놨는데요. 뭐 요거는 복원의 문제랑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발굴조사할 때 아까도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굴하거나 할 때 사실은 그 목표가 어떻게 우리가 정비를 할 건지를 대가 구상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사전에 돼야 특히 우리 땅덩어리로 되는 저 고분군이나 성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굴을 하는 것 자체가 훼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전에 검토가 되면 최소한 성곽 같은 경우 이제 배수 문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게 팔거산성처럼 토성건축, 그러니까 흙이랑 돌이랑 섞어서 다져서 쌓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런 성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수가 안 되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아무리 정비를 잘해도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 발굴할 때 아예 배수 계통을 어떻게 놓을지를 검토를 해서 그쪽을 발굴을 한다면 정비할 때도 돈도 적게 들고 발굴해서 성과도 내고 뭐 이럴 수가 있어서 아마 사전에 여러 가지를 먼저 검토하는 과정을 조금 길게 가지시고 시작할 때 확 발굴을 해서 성과를 딱 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문화재 훼손에도 좀 영향을 좀 덜 미치지 않을까라는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써놓은 것은 저희가 문화재가 사실 문화재 예산만 가지고 정비가 된다라고 많은 지역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34페이지에 좀 써놨지만 문화재 예산만 가지고 정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팔거산성처럼 산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 대부분 산림청에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 산림청에서 우리 문화원장님이 써주신 것 중에 좀 나무를 이렇게 좀 쳐내서 성곽이 좀 보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산 없죠, 지자체. 예산 세우기 되게 어렵습니다. 시의회 통과하기도 사실 어렵고. 근데 산림청에 그런 사업을 하나 신청을 하면 산림청은 그런 사업을 하려고 뭐 준비를 해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종갱신이 되든가 벌목이 되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문화재 예산 가지고 뭐 어렵게 따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자면 산림청에 쫓아가서 야 우리랑 해당하는 사업이 있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여기 한 10m만 잘라서 하면 예산을 사고차 예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산성을 그러니까 발굴하기 전에 이렇게 보이도록 정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도 전시관 사업으로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문화재청이 어떤 문화재 예산을 한 5억 준다고 치면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예산을 거의 저희 한 10배? 그냥 주더라도 그냥 거기는 뭉태기로 줍니다. 그냥 50억, 100억, 200억 뭐 이런 식으로 내려줘서 전시관을 짓기 때문에 저희는 전국에 18,000개의 문화재가 있는데요. 문화재 예산이 한 2,300억 됩니다. 대충 잘게 썰면 문화재 하나당 한 1억, 조금 많이 가면 2억 이렇게 가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사실 전시관을 짓거나 이러기는 좀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무슨 소도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무슨 그 지역의 문화유산 정비 사업 이런 것들로 주는 분들이 덩어리가 큰 것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학예사를 한 사람 둔다면 그 사람이 문화재만 당연히 보는 건 아니고요. 그런 문화재를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냐면 열심히 쫓아가서 얼굴을 트고 우리가 하는 지역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대부분 아까 사례로 고령 보여주셨잖아요. 고령이 그걸 진짜 잘합니다. 고령 고분군 주변에 이제 전시관도 있고 그거 말고도 주변에 정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들은 그냥 현상 변경이라고 해서 문화재 주변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걸 제한을 하거든요. 그 심사만 하지 실제로 예산은 농림부,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데 예산을 가지고 수백억씩 받아와서 문화재를 주변에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문화재 예산만 가지고 정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부처에 있는 사업들을 잘 끌어내서 아마 복원이나 정비하는 데 활용을 하신다면 아마 지역에 굉장히 좋은 문화재로 거듭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5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는 또 여러 가지로 또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것은 주민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주민하고 같이 스토리텔링을 해가면서 보고를 해야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시켜 갈 것인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주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번에 팔거 산성 보건 문제 때문에 예산 가지고 좀 싸우다가 이번에 약간 뒤로 밀렸는데요. 사실 또 돈이 지금 저 금호강 생태공원 쪽으로 지금 20억이 가 있는데 지금 그게 또 사업이 지금 돈은 내려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국구청하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그 느닷없는 제가 예산을 가져와서 국구청에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예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부하기 나름이고 우리 주성영 의원님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 공부 열심히 하면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주성영 의원 같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박진관 기자님, 대구 전체의 그 역사에 대해서는 아주 달통의 기자님인데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주말 섹션부의 박진관 기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달통한 게 아니고 박풍수입니다. 사실 잘 모르는데 제가 우연히 10년 전에 제가 중국에 1년 동안 연수를 했었습니다. 백두산 밑에서 연명과학기술대 연수를 하면서 제가 1년간 고구려 발해 산성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천리장성 발해만 쪽에 비사선부터 쭉 올라가서 대련에서 안시성, 계모성, 신성, 이렇게 백암성 완벽하게 남아있는 건 백암성입니다. 그 이후도 제가 한 2번 갔었는데 지금은 고구려 땅이 중국 땅이 돼서 그 산성들이 남아있는 걸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야 정말 이 좋은 산성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했는데 얼마나 역사적인 가치가 있었을까. 우리 아시잖아요. 안신상하고 영예성은 양만춘장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걸 쓰고 난 뒤에 대구로 돌아와서 대구 지역을 이제 한번 제가 기자로 있었지만 대구 지역에 묻혀 있는 역사와 문화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섹션 주말 위클리 보유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대구 역사 문화를 찾아서 한번 그렇게 청착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박승기 원장님하고 이정훈 선생님 이렇게 또 알게 됐고 그러면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실 원장님께서는 저하고 공룡 발자국 찾아갔다가 그렇게 인연이 됐고 이정훈 선생님은 워낙 이제 대구 지역에 오랫동안 대구 역사에 문화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자문위원을 모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게 그 이후에 이제 그 커버 스토리로 대구의 고대 성곽에 대해서 한번 취재를 했습니다. 고대 성곽을 했는데 직접 가보기도 하고 자문도 오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여기 팔거산성, 무암동 고분이 있겠지만 사실 가장 저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대구 전체를 봐서 달성이 사실 우선입니다. 달성이 지금 동물인이 들어섰지만 사실 그곳이 대구의 어떤 원형의 뿌리입니다. 근데 지금 동물원 들어서서 지금 이제 시장님이 새로 오시는데 이게 또 예산도 받았는데 이게 지지부진해서 공약 사항이 아니라서 넘어갔고 그래서 지금 동물원은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런데 사실 달성에 사실 저는 이 팔거산성도 팔거산성이지만 달성이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지금 산성보건 대구에서 아마 여기가 팔거산성이 최초일 겁니다. 물론 달성군에서 했던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산리, 초곡산성 이런 쪽에도 그게 있지만 사실 팔거산성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산입니다. 특히 아까 전에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분군이 150개나 있습니다. 불로동 고분군이 200개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팔거산성에 고분군이 없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복원할 가치가 그렇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 150개의 그 고분군들이 사실 우리들의 선조 아닙니까, 그죠? 대구에 이쪽에 살았던.
그 무덤들이, 산소들이 지금 나무 밑둥치 밑에 그냥 계속 1500년 동안 묻혀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낙해보니 그거 보고 상당히 좀 뭐 했나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실상은 제가 한 2년 전에 달성군의 그 화원 성산리 토성이 있습니다. 성산리 토성 뒤에 가면은 저런 식이었습니다. 거기도 한 50개 정도 되죠. 거기도 저런 식으로 돼 있다가 제가 신문에 일면에 한 때렸어요.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근데 김문호 군수님이 마치 그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비를 해서 지금은 아주 괜찮아졌습니다. 이렇게 낙동강하고 화원성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거기는 달성습지도 있고 아주 생태계도 또 보고 이렇게 역사, 문화, 자연까지 어우르는 그런 게 하는데 팔거산성에 사실 저는 이런 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사실 이건 지금 제가 다음에 여기에 계신 분만 대구 시민이 알아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가치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함께 역사문화관도 크게 지을 필요 없습니다. 산장같이 이렇게 예쁘게 꾸면서 자연스럽게 등산하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공간같이 있고 꾸미면 되겠고요. 그런 거는 뭐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다만 저희는 이제 이 팔거라는 지역이 칠곡을 포함한 우리 홍 의원님도 그렇고 이쪽 지역구라는 지역구인데 팔거 함지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넘어 가람봉, 화담, 금호강 사실 그 대구시에서 구청장님들이 지금 잘하시는 거 이게 여론조사에 보면은 어떤 분이 잘하시냐 뭐 경제 뭐 이런 거보다 제가 볼 때는 문화를 살리는 구청장의 인기가 좋아요. 주구청장님 지금 삼선하시는데 중구 근대 골목으로 사실 뭐 재미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달성 군수님도 인기가 꽤 괜찮은 편인데 문화를 살리고 있어요. 사모님 나르타. 근데 사실 북구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천하고 앞산이 대구의 중심이었다면은 그게 뻗어가서 금호강과 팔공산을 낀 게 동구 북구예요. 그 다음에 낙동강과 비슬산인데 여기는 금호강을 팔거를 중심으로 팔달기고 금호강은 우리 대구의 대구 문화 역사의 노다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묻혀 있어요. 그럼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파트 짓는다고 아니면 먹기 살기 힘든다고. 근데 사실 이렇게 정신을 빼앗기고 이렇게 살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에 살았었어요. 한 5년 사는데 야 이렇게 좋은 동네가 어딨냐. 그때 문 시장님이 테이프 커팅하면서 했던 말씀 내가 퇴직하면 여기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사진기자였었는데 문 시장님 퇴직하시고 고향에 가신데 제가 이사를 갔죠. 그만큼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선사시대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1파, 2무, 1무, 2파라고 하죠. 그게 파동이고 무태잖아요. 무태가 여기잖아요. 영경동, 뒷산이 함지산이고 옆에 가람봉이거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선사시대, 신석기, 구석기, 유적기 있죠? 그 다음에 삼국시대 팔거산성 있죠? 고분군 있죠? 고려시대 뭐 있습니까? 영경동. 영경도 아시죠? 고려 왕건의 자치가 못해 있는 것입니다. 북구하고 동구에 걸쳐 있어요. 제가 발해하고 고구려를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옛날에 우리 땅이 지금이 러시아 땅이고 중국 땅이지만 그 땅은 아니에요. 국경이라는 게 끊어져 있기 때문인데 지금 동구하고 북구와 경계선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개발이 잘 안 되고 서로 자기 중심만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문제 거시적인 안목에서 그랜드한 면에서 봐야 되는데 자기 보고만 하다 보니까 가에 놓친 거예요. 정작 중요한 그 경계선이 있었어요. 그 영경동 보십시오. 영경선 있죠? 영경선이 어떤 선입니까? 여러분들 그 달성에 가면 도동선 있지 않습니까? 도동선보다 40년 앞선 서울입니다. 조선시대. 그게 지금 지금 영경 지금 택지 개발 주고 하면서 지금 뭐 보건운동이 향교를 중심으로 이어나고 있지만 대구 유학이 뿌리고 대구 교육도시 하면서 뿌리거든요. 그것도 지금 없어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광해군 영화 봤죠? 광해군 대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영경동에 있어요. 다 부서지고 무너져갖고 행편없습니다. 세종대왕 대실 성주에 있죠. 그까지고 세종대왕 성주는 지금 그까지고 경복궁 가고 궁전에 이혼 행사를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보십시오. 다 무너집니다. 또 하나. 제가 말하려고 대구 옥지 보면 대구에 아주 유명한 화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암. 대구에 두 개의 바위거든요. 건들바위는 지금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바가 화암이라 했습니다. 그게
도로로 깔렸는데 진묘동하고 영영동 경계에 있는 그 바위입니다. 그 등등 그 당시 옛날에 그 낙동강 여기가 기본에 뭐 구청장이 있었지만 조선시대 배를 타고 낙동강을 따라서 금호강 따라서 세심정 금당까지 쭉 갔었어요. 거기서 그 화담을 보면서 꽃밭을 그걸 보면서 경치를 그 시가 수백 편쯤입니다. 대구시장이 부임하면은 세심장 갔다가 압로정 갔다가 정면 아시죠? 거기서 시를 하는 코스예요. 거기다가 세변동에 가면은 환성정, 화수정, 능성구시, 인정이시 그쪽 있지 않습니까? 자, 조선이 있습니다. 그럼 근세가 어디냐? 또 있어요. 우리가 신천에 가면은 우리가 그 판간 뭡니까? 이공제 비석 있잖아요. 신천에 물길을 돌렸다 아닙니다. 신천에 물길이 원래 그대로 있었어요. 제방을 쌓았다고 했는데 그걸 누차지게 했다고 해서 물길을 돌린 거 아닙니다. 옛날에 물길이 그렇게 큰 물길 어떻게 돌립니까? 단지 대고천하고 그쪽에 진천철이 이쪽 범람을 막혀서 제방을 쌓은 것이고 그게 원래 중국에 있다가 지금 수송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것도 참 좀 원래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서유교 다리라고 있었어요. 서유교 판관이 대구 판관에서 철종대 8단계 지나오자마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의 분이 사제를 틀어서 돌다리를 났어요. 발다가 자기 개인 사비를 틀어서 아주 훌륭하신 분들. 근데 그 앞에 보면 바르게 살짝 하는 비석이 크다란 했어요. 뒤에 가래가 잘 안 보여요. 벌초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발굴하고 이제 그걸 해서 최길령 시의원인가 시의원님께서 이제 엑스트라도 중에 도치철도 3호선 이걸 이름을 서유교 다리라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사실 중요한 겁니다. 북구이 살면서 그걸 몰랐잖아요. 가치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천에서 금호강, 금호에서 낙동강 식으로 가면은 이런 부분에서 팔거산성 복원이야말로 북구에 있는 어떤 그 문화역사의 노다지를 처음으로 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대구에는 사실 공룡의 수배, 공룡들이 대구에서 제일 많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안 맺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인돌이 있어요. 고인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구에. 전국에서 제일 많았어요. 근데 상동 유적지하고 이쪽 유적지 그때 도시가 확장되면서 그걸 다 없앴어요. 근데 가해남 있죠. 여기도 고인돌 수척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그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그걸 발굴해서 선양을 하고 알리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 정신이잖아요. 머리잖아요. 그부터 시작하면은 좋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원 세미나가 대구 북구뿐만 아니고 대구 역사 문화 유적의 어떤 그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게 하는 단초가 되고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는 고맙습니다. 대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팔거천, 동하천 그리고 이쪽에 얘기하면 칠고 또 그다음에 팔거, 87, 89, 구암, 구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으로 역사가 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토론을 들어보셨으니까 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말씀. 예, 여러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뭐 역사적 그런 유래에 대해서 이종우 회장님 말씀해 주는데 아마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알려야 되고 제가 앞서 이 발제를 하면서 조금 충분히 말씀 못 드린 걸 조금 더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많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되고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면 제가 북구에 제가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관련되는 경북 상주든지 어디든지 가서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아까 나무가 많이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유적 보호 활동한다고 조금 작은 잘목을 베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협의회 배석원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한번 치고 계시는 많은 청년 동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한번 모여서 이 산에 한번 아까 산림청에 도움을 받든지
고분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힘은 역부족해서 그걸 함으로 해서 지나가면서 우리 지역에 저런 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렸으면 하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문적인 측면에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국가에서 돈을 주려고 해도 여기가 비지적 문화재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팔거산성은 지금 대구시 기념물 6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성의 그는 정상부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거는 고분보건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한데 결국 서로 연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고암동 고분군에는 지금 대구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국가에서는 지정문화재가 아니라서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그 고암동 고분군의 가치를 어떤 형태든지 저희들 혹은 지표조사를 맡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구시 이 문화재가 돼야 다음에 사적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불로동은 왜 이렇게 그 대우를 받는데 고암동은 똑같은 규모고 똑같은 지역적인 그런 그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재가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세부적인 그 보건과 정비에 대해서는 김철주 선생님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발굴하면서 저도 오랫동안 발굴합니다만은 때로는 시간에 쫓겨서 허덕이고 하지 않았던가 때로는 그 주요한 자료를 찾겠다는 학문적 욕심에 앞서서 그걸 했던 것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좀 비우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우리 지역의 고암동 고분군 팔거산성에서는 발굴을 한다면은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되고 또 하나의 이제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 그 박정희 기자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같이 느끼고 그런 공감의 부분입니다. 함지산 둘레에 있는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잘 안다면은 우리들의 정서적으로 풍부해지고 안정화되어 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꼭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7호 지역에 계시는 많은 분들 저희 연구원에서 수출하는 내고장 유저타운데 앞으로 자주 개설하면 지난 가을에 한번 개설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유감스럽게 못했고 역사교사 모임 부분들은 한 30분 오셔서 같이 산에 힘들게 올라가서 가면서 거기도 같이 주워보기도 하고 이게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경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해 주신 분들 한번 돌아가서 얘기 한번 듣고 또 이렇게 프로에 계시는 분들 질문도 듣고 그래서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장님 그런 것은 정문위원 특히 고대산성이나 고대고분군에서 사실 저희가 조금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실 문화원 연구원장님께서 사실 글 안에는 살짝 썼는데 아마 감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고분군과 고대에 있어서 고분군과 산성은 사실 세트입니다. 세트. 근데 대부분 이제 산성이라고 하는 말과 고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다른 걸 상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산성과 고분과 자신이 지배했던 내지는 자신의 왕궁이 있었던 세거지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이 세 군데가 사실은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산성과 고분은 뗄 수 없다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그 지역을 지배하던 세력이 자기가 살았던 지역에서 죽게 되면 자기 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다가 고분을 만듭니다. 그건 뭐냐면 고대 사회는 조금 좀 공권적인 사회였잖아요. 아직도 죽어서도 내가 지배하던 내가 살았던 것을 계속 지배하는 겁니다. 살았던 사람은 그 고분군을 쳐다보고 계속 무한의 압력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세력권이 계속 대를 이어서 그쪽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또 하나는 이제 그 산성의 세트 관계인데요. 어쨌든 산성도 뭐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그 들어가서 이제 방어하는 개념도 있지만 단순히 그 개념의 고대에는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산성이. 원장님 원고에도 잠깐 재래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쓰신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세트 관계를 아마 이해 못하시면 그 안에 맨 재래와 산성과 고분이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의 세트 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고분분이 꼭 정비가 되어야 되는 이유, 산성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조선시대는 그 지금 사시는 이 지역 가장 편탈한 곳이 대도호부가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 산성, 고분, 이게 세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오늘 하나 딱 머릿속에 넣어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리가 아닌가 해서 한번 고충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이게 금호강 르네상스 그러는데, 이게 신천이 이제 도시가 넓어지면서 대구가 금호가 이제 끼고, 특히 도시철도 사무실은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참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호강 르네상스의 첫 단추를 팔거산성에서 끼우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금호강이 이게 한번 살아오면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거정의 시병 중에, 대구 시병 중에 두 개가 있잖아요. 침산낙조하고 팔달 노원성계. 이렇게 팔달교하고 이제 저걸 좀 더 살리면 이쪽 관문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대강 사업하면서 금호강 지류해서 윤중도에 비닐하우스 철거했는데, 그 좋은 땅,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면 옛날에 비닐하우스만 쭉 있고 홍성하면 옛날 장교가 있던데 지금 다 철거했는데 꽃을 심으면 아름답긴 한데, 저걸 좀 활용했으면 금호강 식경 중에 북구가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큽니까? 그쪽에. 이게 뭐 북구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토론, 발자지로 토론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이제 질문 있고 의견을 좀 피력하실 분들이 있으면 손 들고 알려주시면, 우리 배성훈 선배님. 예, 저는 배세훈입니다. 아마 팔거산성 범동 고봉복원에, 그리고 하루 전에 그 정책 토론을 해주는 홍일학 의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의 몇 가지 현안들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주거를 오래 하지 않으셨어. 이 지역의 역사성이나 사람이 거주했던 의미, 또 오늘 아까 하시던 그 자료들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산성과 고흥과 또 기거의 문화가 한 시트라고 그랬는데, 먼저 저희들은 그 문화연구회를 만든 지가 이제 한 5, 6개월밖에 안 돼갑니다. 안 돼가는데 열심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오늘 큰 기틀을 이루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도 좋습니다. 아마 북구의 르네상스를 또 꿈꾸는 그런 의견을, 비전을 제시하셨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시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최고 먼저 남쪽으로 뻗어간답니다. 그 다음 동쪽으로 뻗어갔다가 서로 뻗어갔다가 북쪽이 맨 마지막이랍니다. 그것은 왜 맨 마지막이냐? 제일 잘하고 제일 아름답게 제일 멋있게 만들려고 북쪽이 늦게 간답니다. 그래서 아마 팔공산이 이제 저 뒤로 하고, 앞으로 이때껏 대덕산만 자락만 잡고 대구 시민들이 풍요와 즐거움과 희락을 즐겼습니다. 아마 팔거산성이 본되고 금호강이 뱃길이 열리고 이렇게 되면 아마 대구에서 가장 중심적인 메카로 이 북구가 자리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이 지역에 있는 계신 분한테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박성규 원장님하고 이런 말씀을 저런 말씀 몇 마디 주고받았습니다만, 관만 지금 믿는다는 것은 예산 부족이다 뭐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낯들고 턱들고, 고분군이 더군다나 문화적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기도 어려우니까 주민의 힘으로 한 번쯤 모여서 몇 나무 몇 가지라도 쳐서 치아가면서, 우리 주민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노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그랬지 않습니까? 내 땅 내놓고 내 힘으로 노력 봉사해서 오늘의 이 근대화를 개척했고 또 미래에 가는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주민들 역사 문화재연구원에서 주축을 대해서 해주시면 지역민들이 대동단결해서 아마 803선 및 구암동 고분에 대한 일들이 전개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비전에서 여기는 또 이렇습니다. 아까 타란바위 같은 거 또 군사적으로서도 국가가 가장 필요할 때 내놓았던 땅들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경상도부가 경상 감정이 시설을 하고 또 유정장수가 10,000명을 주둔하면서 이 땅을 초토화로 만들어진 그런 땅이기도 하고 6.25 사회 때는 주민은 다 나가고 동맹에는 육군 군사단이 동맹고초등학교 사단 본부가 되고 포부대가 B3사단 포부대가 팔달동에 진영을 치면서 낙동강 유학산 전투를 마무리한 것이고 백두까지 약진하던 그 시금석을 던지는 곳이 이 칠곡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멋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제 팔개천 따라 또 도시철도 3호선이 또 뻗치면 아마 꿈나무들도 펼치지 않겠나. 또 그리고 도보가 아마 농촌기술의무지에 복용이 된다 그러면 모든 시선과 문화와 역사가 아마 이 지구에서 한 테마일까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 꿈을 꾸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지금 아까 박성규 원장님하고 말씀 보시고 몇 번도 보셨습니다만 이제 사직단 터가 확실히 어떻게 자리를 잡아졌다. 어떠한 규모까지 왔다는 게 어제 지금 현재 근제 기록화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일들도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지역 주민들 여러분 도와주시고 오늘 발제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정경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팔거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팔거역사문화연구회가 또 발족을 했고요. 그러면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 북구청장님께서 팔거산성 또 복원에 대해 지표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계산하시다 2,200만 원을 하셔서 작지만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제 이게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활에 바쁘신 분들이나 또 문화에 대해서 조금 좀 적으신 분들은 뭐 옛날 걸 다시 복원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팔거산성을 이렇게 하면 아파트 값이 안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서로를 위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교육 그래서 칠곡 지역에서 이 북구 1지역에서는 교육도 자꾸 수성구 교육 따라하지 말고 그쪽의 교육은 제가 보면 정년퇴직이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교육시키는 교육은 정년퇴직이 없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제가 예산을 또 좀 잘 따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잘 계산하고 잘 구상하고 또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 많은 아이디어 주시면 그야말로 아까도 박진관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금호강 르네상스 팔거산성과 연결해서 잘 만들면 참 유구한 역사를 되살려서 우리 옛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지역이 되고 그것이 나아가서 대구 전체가 빛이 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힘을 합쳐서 아까 배성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힘을 합쳐서 정말 이 지역이 팔거산성과 함께 고분 그 많은 고분군들이 대역사 속에서의 모양을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노력하기를 약속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앉으셔서 감사합니다.